반갑습니다. 다쿠TV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관련돼서 인터뷰, 아마 공식적인 첫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지인을 우선적으로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이따가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분 매장 자영업자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잡았고요. 이따가 현장에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여기 후배 매장 근처 도착을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보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주변에 뭐 살 게 있나 둘러보는 중입니다. 여기 파리바게트가 보이네요. 여기 가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빵을 한가득히 샀습니다. 예, 요거 집에 가서 애들하고 와이프랑 먹으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우리 노 사장님.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네. 진짜 몇 년 만이야, 도대체 이게. 예. 옛날에 우리 결혼식장에서 몇 년 만에 보고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야, 제가 이 영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한다고 지난번에 공지를 한번 드렸었고,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첫 저의 게스트입니다. 이제 그 몇 가지의 컨텐츠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조금 찾아가서 아니면 모셔가지고 자영업자분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가, 또 해당 업종이 요즘에 또 자영업자 준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찾다가 근데 후배 중에 있는데 내 자영업자가,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노 사장님입니다. 노 사장님 옆에 계시는 분이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자영업자 노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여기 출연을 해주신다고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네. 선배님 유튜브도 자주 보는 구독자입니다. 이거 너무 이거 짜여진 각본인 것 같은데. 강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찾아서 들은 겁니다. 알아서 들었던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 노 사장님은 저와 관계를 조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어떤 후배인지. 일단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대학교 동아리 시절에 같이 농구를 하면서 서로의 몸과 피까지는 아니고 땀을 우리 같이 흘린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우리 이 운동으로 우리가 딱 인연이 됐잖아요. 참. 하여튼 우리 오늘은 제가 좀 구독자분들 편하게 좀 대화하는 형식으로, 방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 키즈 카페를 운영한다 했는데, 제가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좀 모시고 싶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찾아가서 또 도움도 드릴 수 있고 홍보도 좀 해드리려 했는데, 본인이 굳이 나는 홍보는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제 신분을 노출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니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도 그 메인 자기 프로필 사진에 아무것도 없고요. 맞아, 없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스타나 뭐 특별한 SNS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께서는 좋은 취지로 저희 이제 가게도 홍보해 주시고 약간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제가 극구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배경도 최대한 가게가 그래도 이제 보이게끔 했는데, 원래는 아예 안 보이게 하려다가 그래도 테이블이 뒤에 이제 있는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뒷면만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뭐 굳이 이런 노출을 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선에서. 좋은 의도로 이제 홍보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키즈 카페가 이제 저희가 엄청 이제 대형화되는 그런 키즈 카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홍보가 돼도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적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금 뭐 뒤에서도 아마 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6년 됐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 또 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분 노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비공개로 매장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업한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셨고, 이제 그 전에 분명히 직장인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직장 다니다가 창업을 갑자기 직장인이었다가 갑자기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가 직장을 6년 다니다가 약 만 6년 정도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게 됐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직장이 대구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중견기업의 직장을 다니다가 연봉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권태기도 왔고 6년 정도, 한 6, 7년 다니면 아마 회사 다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년 정도 넘으면 약간 권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약간 재테크에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게 그래서 죄송한데 정확히 몇 년 네. 정도 시작이 재테크를 하신 지가 재테크는 시작을 몇 년 정도부터 하셨죠 그러면? 대충 한 13년쯤부터 이제 제가 아파트 신혼 특공으로 첫 번째 그 당첨을 달서구에 받게 된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산 것도 있고 첫 번째로 당첨이 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때 눈을 뜨면서 약간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6년을 다니면서 약간 권태기가 왔을 시기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가족이랑 같이 아는 지인의 키즈 카페를 갔다가 이 키즈 카페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어떻게 또 지인이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키즈 카페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네. 키즈 카페라는 업종을 혹시라도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키즈 카페를 생각하고 약간 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 자영업이 하고 싶었어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겠지만 일단 첫째는 무조건 다 카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네네. 카페도 알아봤었어요. 어허. 봄봄이나 백다방 같은 걸 특히 알아보고 있었는데 키즈 카페를 알아보고 이제 향후 미래에는 그 당시에 또 약간 카페 창업이 많이 붐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짬뽕집도 많이 생겼다 없어지는 거 보고 유명한 또 카스테라 또 생겼다가 많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장기로 조금 생각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직종이 약간 아이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키즈 카페라는 게 대체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거예요. 운동하는 거를 사이버로는 대체가 안 되거든 인터넷으로는. 그리고 약간 만나는 공간이 필요하고 요즘에 다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손님 초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새도록 노는 것도 애들 뛰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유망해 보여서 이쪽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이 미래를 좀 보셨네요. 그래도. 네, 약간. 그러면 이제 준비를 처음에 하셨을 때 뭐 네. 특별하게 키즈 카페 관련돼서 내가 뭐 강의가 있다거나 책을 봤다거나 그런 준비 과정이 뭐 있었을까요? 아니면 준비 과정은 따로 없었고요. 이제 키즈 카페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키즈 카페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쪽에 있는 키즈 카페들을 이제 찾아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느 가격이고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난 다음엔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체인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 체인 대표님의 가게에서 이제 알바도 하고 일도 해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이쪽에 창업을 하게 되었죠. 직접 이게 먼저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아 여기에 이런 시스템이라도 좀 적응도 하고 아 나는 여기 창업을 해서 내가 정말 이 창업주로서 내가 한번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드셨나 보네요. 정말. 네,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막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또 자영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아 이런 거를 내가 초보시를 잘 몰랐는데 네.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미리 준비하면 좀 시행착오 없을 것 같다 이런 게 혹시나 좀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하시려고 하기 바로 전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건 이제 전체적인 그 가게의 특징.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면 이쪽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구권의 치킨집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치킨집 그리고 가장 메인인 서울 쪽. 예. 그리고 이게 했을 때 앞으로 장기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저도 제일 처음에는 몰랐던 게 이제 제일 처음에 가게를 시작하면 이거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영업이란 게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할지 일단 그런 생각을 한 게 하고요. 그리고 가게를 할 때 처음에 비수기 그리고 보통 때 그리고 성수기 때 약간 자금의 매출, 네, 그리고 순수익,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제 그 방금 비수기 성수기로 하셨는데 키즈 카페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코로나 이거를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일반일 때. 평상시에서 네. 뭐 성수기 비수기가 이렇게 또 뭐 계절별로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네, 이걸 이제 네. 가게를 하기 전에는 솔직히 알 수 없죠. 대체로. 그렇죠. 예, 경험자가 아니고 만약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 정도 해보시면 약간 그 흐름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키즈 카페는 아마 대부분이 비슷하실 건데 여름, 겨울이 성수기고요. 특히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비수기는 봄, 가을, 캠핑철, 나들이철. 그때가 비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야외로 많이 가시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동안에 성수기고. 조금 성수기다. 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운영하시는데 저도 이제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와봤는데 상당히 매장이 넓고 네. 여기 관련돼가지고 저는 이제 저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영업을 처음 할 때 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하면 막 떼돈 벌 것 같고 막 그렇게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게
뭐 규모라든지 관련돼서 고정비가 뭐 이런 게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다. 아무래도 좀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좀 공개가 가능하실려나 보겠네요. 일단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실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0평 정도고요. 와, 150평 네. 엄청 크네요. 와. 그리고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약 거의 80에서 100만 원. 한 달 기준인가요? 예, 한 달 와. 기준 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겨울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온도에 어머니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에어컨 풀로 거의 돌려야 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겨울에도 반대로 난방을 그렇게 돌리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매장이 터다버서 그렇게 되고요. 대신 이제 보통 봄, 가을에는 또 에어컨이나 난방비 들지 않기 때문에 한 30만 원 부근.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한 달에 대충 한 30에서 40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막 물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만 나가기 때문에 전기세에 비해서 수도요금 거의 안 나갑니다. 한 3만에서 5만 원? 네, 그 정도밖에 규모에 안 비해서는 나가고. 크진 않죠. 예, 수도세는 그래서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 예, 화장실 정도만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비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고정 비용들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정수기나 정수기 이런 같은 것도 거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알바비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매장이 어느 정도 크다 보면은 이제 세무사를 끼고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예, 매출액이 적으면 간이 사업자로 아마 나중에 하면 아시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크게 세무사한테 맡길 리는 없는데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쪽에 맡기시는 게 제가 모르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도 방법. 알려주시기 때문에 맞아, 그거 세무사를 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돈은 고정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 대충 한 5만 원 부분이 나가는데 매월 5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게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절세가 되니까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세무사를 약간 알아보시고 바로 끼고 절세하는 방법도 미리 듣고 그렇게 해서 세를 또 아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막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특히 세무사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저도 이제 재작년부터가는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 세무사분이 있거든요.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골머리 쓰고 막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거 할 바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저도 100%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매출이 아마 1억 넘어가신다면 본인이 작성을 아마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힘들죠. 네, 그게 작성하는 방법도 상당히 까다롭고 이래서 맞아. 예, 대부분 아마 맡기시게 또 될 겁니다. 맞아. 장사가 잘 되시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더 좋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맞아. 네, 꼭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키즈 카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 주 고객이란 말이죠. 물론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이 매장 운영 사업 원칙이라든지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 뭐 키즈 카페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첫째는 일단 안전입니다. 저희는 와서 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먹거리도 그렇겠지만 첫째는 안전.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직원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울면 꼭 가서 확인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이가 우는 게 짜증내서 그냥 우는 경우가 아마 뭐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우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짜증나서 울고 마음에 안 들어서 울고 하지만 걔가 혹시라도 다쳐서 울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챙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울면 챙기는 그런 관심을 직원들한테 첫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잠깐 그 직원 알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평일에는 혼자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주말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바비도 요즘에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공개가 뭐 알바비가 최저시급으로 하는 건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바생들 관련돼서 어떻게 좀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평일에는 손님들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제가 혼자 했고요. 그리고 많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단체 예약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직원분들을 미리 섭외해서 스케줄을 미리 맞추고요. 그래서 평일은 보통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는 알바 직원을 2명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손님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식당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겠죠. 그럴 때처럼 저희도 약간 오후 타임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가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직원들을 이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직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최저시급을 주고 있어요. 최저시급을 항상 주고 있고 어느 정도 오래 좀 근무한 직원들은 시급을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른 바람에 올려줄 수가 없게 돼버렸죠.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는 애들이 뭐 직원들이 6개월 이상이나 1년 이상이 되면 제가 1,200원이라도 최소라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 관련돼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와이프랑 저랑 둘이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장에서. 근데 이제 한 번씩 알바를 쓰시니까 네. 최저임금이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올랐단 말이죠. 이번 네. 정부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가요? 이거 오르는 게 부담 자체가 어느 정도가 좀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뭐 최저시급은 매년 오른다는 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을 고용하는 사람도 업주들도. 근데 이번에 아마 많이 문제가 됐던 게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저도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 근무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오를 거는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000원에서 5,300원이 될 거다. 뭐 8,000원에서 8,500원이 될 거다는 예상을 하는데 8,000원에 갑자기 9,500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늘어버리면 이게 부담이 좀 되거든요. 왜냐면 100만 원 나가던 게 뭐 120, 30이 나가고 그렇죠. 몇십만 원이 나가다는 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직원을 2-3명 정도밖에 안 쓰지만 많이 쓰는데 5명에서 10명 쓰는 경우는 몇백이라는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건 맞다라고 봐요. 대신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한 번에 많이 오르기보다는 그거를 오히려 2년 동안 생각해서 나누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예, 근데 그것도 또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급변하게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직원분들한테도 좋지는 않은 결과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이제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겠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예, 오르기는 하되 이때까지 있었던 인상률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저는 오르는 게 맞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이 코로나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 뭐 장업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뭐 업종에 따라 가지고 관련돼서 코로나 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이 키즈 카페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뭐 생각을 딱 하셔도 아시겠지만 네,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죠. 반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너무 힘들었고요. 2022년도에. 예, 2020년도는 상당히 힘든 시기였고 이제 올해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매출이 크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 작년에 비해서도 예. 대신 이제 점점 손님들이 많이 이제 점점 나와주신다는 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예, 그거로 인해서 제가 이때 봤을 때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치료제나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인식들도 많이 바뀌셔서 예, 저희가 방역만 좀 잘하고 개인 위생만 잘 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참 진짜 모든 진짜 자영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내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은 있거든, 자영업자분들이. 예, 참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참 정말 화이팅 하고자 저도 영상을 이제 컨텐츠를 기획했는데 참 이걸 정말 극복해야지만 뭐 살아남는 거지. 이거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이제 혹시라도 지금 막 작년하고 올해가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막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받으신 게 있어요? 특별하게? 모든 대출은 다 알아보고 다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러시구나. 아시겠지만 이제 안 좋았을 때는 거의 한두 달을 문을 닫게 되면 수익은 제로인 상태에서 이제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세금, 그리고 저도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가족들 나가는 생활비나 뭐 생활비라든지 있을 거고, 그게 뭐 보통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기본 2-300원 나가잖아요. 대부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란 대출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고요. 앞으로 만약에 더 받을 수가 있다면 더 받아야 돼요. 네, 힘들기 때문에. 참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도 저도 참 힘든 상황이신 분이 너무 많다, 주변에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여기서 이제 주로 평일날에 10시인가 출근하신다 하셨나요? 평일은 오후 1시에 오후 오픈이에요. 1시? 예, 주말은 오후 예, 1시? 오전 10시 오픈이고요. 그러면 오후 1시면 식사를 집에서 네. 점심 먹고 오겠네요? 보통 예, 많이 먹고 오죠. 왜냐하면 이제 근무하는 중에는 먹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에 혼자 만약에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면 어떻게 끼니를 보통 해결하시죠? 이제 혼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손님들이 없는 시간을 맞추죠. 예를 들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혼자 있다.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밥을 먹습니다. 여기서 시켜 먹어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 예, 사와서 보통 많이 먹죠. 사와서. 예, 요 가게 근처에 먹을 때가 있으니까 도시락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싸우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빵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먹고 중간에 이제 약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원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녁에 손님이 올해까지 계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빵 같은 거나 햄버거 같은 거 간단하게 준비해서 예, 중간에 먹습니다. 예, 손님이 계실 때 밥 먹을 경우도 가끔 있고요. 예. 제가 이 식사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일이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근데 저도 한 번씩 막 끼니를 놓칠 때도 있고 대충 먹을 때도 있는데 정말 먹는 걸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정말 체력이 바탕이 돼야지만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매장을 운영하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드시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또 동생인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네, 선배인데 이제 밥을 사주러 오늘 또 맛있는 거 사주러 오셨습니다. 또 맛있는 거 감사하게도. 사줘야죠. 예. 네, 그래서 일하다 보면 근데 다 아시겠지만 밥을 크게 먹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마치고 편하게 먹는 걸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먹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배가 일하다 보면 또 배가 크게는 또 고프지 않습니다. 네. 그 혼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을 때 있잖아요. 매장에서 네. 본인만의 뭘 하는 게 있어요. 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루틴적인 뭐 그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키즈 카페다 보니까 손님 안 계실 때 이 시간에 놀릴 수 없으니까 거의 매장 청소를 주로 합니다. 네. 오래 걸리는 시간들의 부분이라든지 구석에 뭐 자주 못하는 부분들 그런 걸 청소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걸 다 하고 약간 이제 저도 쉬어야 되니까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손님이 없어도 쉴 때는 간단한 운동이랑 네. 인터넷 같은 거에서 재테크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재테크 유튜브 동영상 10분짜리나 짧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휴식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를 들어 퇴근을 하면 네. 몇 시 정도 되죠? 여기서 마치면 보통 한 8시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시에 마치고 집에 가면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집에 가서는 피곤한데 어떻게 애들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떻게 평소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니까 손님이 많이 적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래서 마치면 집에 가서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는 애들이 보통 10시 넘으면 다니까.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저도 테레비를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가 제가 좀 바빠서 주말 같은 경우엔 너무 바쁘면 애들을 거의 못 보니까 저희 가게로 오라고 합니다. 아하, 네, 와이프랑 여기서? 네, 아하, 저녁에. 오케이. 아. 그래서 이제 저녁 때는 손님이 많이 빠지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여기 가게에서 놀면서 저녁 좀 먹고요. 그런 그리고 방법이 있었네.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지인분들 저희 가게니까 예, 편하게 초대해서 같이 모임도 하고 예, 그런 또 좋은 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저희 딸이랑 아들을 완전 부러워하죠. 와, 니네 아빠 키즈 카페 사장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웃줄 막 애기들 막 웃줄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막. 예. 꺼내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 문구사 문방구. 사장 그리고 그렇죠. 슈퍼마켓 아빠 뭐 그런 거랑 제일 똑같다고. 부러워하죠. 예, 요즘엔 맞아, 맞아. 키즈 카페 사장입니다. 맞아. 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 활용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요거를 또 창업하는 바람에 바빴지만 애들과 또 놀아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예, 그거 부분은 딱 좋더라고요. 키즈 카페가 그거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특히 어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같이 와가지고 네. 애들도 놀고 나도 내 매장 운영도 하고 네, 좋네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제가 좀 이해하냐면 저도 애들 음식이잖아요. 제 아, 매장이 네. 이유식하고 애들 반찬이란 말이죠. 네, 애기들 좀. 그럼 이제 어차피 다 조금씩 재고가 남는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럼 저희는 항상 가지고 가서 먹는단 말이죠. 예. 저희도 먹고 어차피. 그럼 이제 반찬 가게 이유식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게 뭐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식비에 추가적으로 또 보통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집안에서. 아, 근데 거기서 남는단 애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해요, 일부러. 반찬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먹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집에 가서 또 요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찬이 다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저 가서 그대로 애들 먹이면 되고 저희도 먹으면 되는데 그런 일맥상통하는 점이 좀 있지 않는가. 애들 대상으로. 더 똑같은 게 이제 키즈 카페니까 과자랑 음료수를 팔잖아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많은데. 애들이 과자랑 음료수를 잘 안 사 먹죠. 왜냐면 저희도 과자랑 음료수를 애들 먹고 싶다고 하면 주문해요, 저한테. 아빠 오늘 마치고 뭐 음료수 갖고 와, 뽀로로 갖고 와. 아하. 예, 그러면 다 저도 있네. 들고 가죠. 예. 그런 또 이게 뭐 이런 또 즐거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죠. 힘든 이런 와중에서도 네. 애들 키우는 재미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자영업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진짜로 이제 향후 요 자영업 쪽으로는 예. 계획이 조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는지 내가 지금 키즈 카페를 6년 차 되셨다 하셨나요? 네, 6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내가 뭐 다른 쪽에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는 뭐 큰 그게 없으면 나는 이쪽으로 계속 이 키즈 카페 쪽으로 하겠다. 네. 그런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현재 봤을 때는 키즈 카페라는 이 창업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게를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좀 여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약간 펜션 같은 것도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을 것 같아서. 그 펜션 혹시나 그 애들 그런 펜션인가? 애들 위주의 그런 요즘 그런 거 예, 있다고요? 약간 단독으로 펜션 뭐 2층, 곡층짜리 한 개 만들어서 크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놀러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 요즘에는 이제 저도 요즘에 펜션을 놀러 가봤는데 아이들 위주로 해서 풀장도 맞아요. 낀 예, 거의 그런 뭐, 것들 많이 맞아, 맞아. 운영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고 싶고요.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카페 같은 걸 솔직히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여유가 됐을 때 약간 먼 노후에 카페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경제 카페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저는. 경제 카페. 예. 경제 카페. 그래서 저는 뭐 신경 안 쓰고 입장료만 받고 손님들한테 자리만 제공하는 거죠. 주식할 수 있고, 오전에 주식할 수 있고, 뉴스 같은 거, 뭐, YTN 말고 주식 뉴스만 나오게 하고, 예. 거기서 이제 부동산 정보 서로 뭐 공유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예.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돼서 좀 쉬고 싶으니까 입장료만 받고, 예. 카페 자리만 제공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남중 노후 됐을 때. 아,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네. 아마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모이기가 쉬운 게 아닌데 네. 공간을 딱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네. 참 좋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자영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 학교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키즈카페를 6년 정도 하신지 이제 어느덧 뭐 그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의 실제적인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요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시행착오 좀 줄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1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2부에서는 짧게 할 거거든요. 요 친구가 부동산 쪽도 이제 관심도 많고 아까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 관련돼서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잠시 네. 또 2부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